한 시대의 영웅은 어떻게 다른 시대의 학살자가 되는가?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쓰인 기록일까요? 여기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구 문명에게는 위대한 발견과 용기의 상징이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는 파괴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지구 끝을 향해 나아간 위대한 항해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황금을 향한 탐욕에 눈이 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문을 연 정복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인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땅의 역사는 지워졌습니다. 오늘은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 가려진 탐험가이자 사업가, 성자이자 학살자였던 남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항해는 단지 대서양을 건넌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5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에서 시작됩니다.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크리스토포로 콜롬보. 그는 일찍부터 바다를 동경했습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원이 되어 그는 나침반과 별을 읽는 법을 배웠고 세상의 끝에 대한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세상은 평평했고 서쪽 바다 끝에는 괴물이 사는 끓어오르는 심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으로 끝없이 돌아가는 대신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마르코 폴로가 묘사했던 황금의 땅, 인도의 향신료와 중국의 비단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건 비즈니스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들고 당시 해상 강국이었던 포르투갈의 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왕실의 지리학자들은 그의 계산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가 계산한 지구의 크기는 실제보다 훨씬 작았고 아시아까지의 거리는 훨씬 더 멀었습니다. 그는 미치광이 혹은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수년간의 좌절 끝에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며 통일 왕국을 완성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찾아갑니다. 여왕 역시 처음에는 그의 계획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이 항해가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황금의 길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땅에 기독교를 전파할 신의 사명이라고 여왕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1492년 여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은 계약, 산타페 협약은 콜럼버스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발견할 모든 땅의 총독이 되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의 10%를 세습적으로 차지하며 대양의 제독이라는 거창한 자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탐험가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미래의 식민지 왕국을 나누는 사업 계약서였습니다. 이사벨 여왕이 보석을 팔아 그의 항해를 도왔다는 것은 낭만적인 신화일 뿐, 실제 항해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이탈리아의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한 철저히 계산된 벤처 투자였습니다. 1492년 8월 3일 산타마리아호를 포함한 세 척의 배가 스페인의 팔로스 항을 떠났습니다. 90명의 선원들, 그들 대부분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믿지 않았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몇 주가 지나도 육지가 보이지 않자 선원들의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폭동 직전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콜럼버스는 2개의 항해 일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실제 거리를 기록한 비밀 일지, 다른 하나는 거리를 줄여서 기록한 선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 일지였습니다. 2달이 넘는 절망적인 항해 끝에 마침내 한 선원이 외쳤습니다. 육지다.
1492년 10월 12일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늘날 바하마 제도의 한 섬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곳을 산살바도르, 즉 성스러운 구원자라 이름 붙이고 자신이 마침내 인도의 근처에 도착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타이노족 원주민들을 처음 만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의 일지에 그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무기 없이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매우 온순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훌륭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는 원주민들의 친절함과 순수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코에 걸린 작은 황금 장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에게 이 순수한 영혼들은 구원의 대상이자 동시에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황금을 찾아 쿠바와 히스파니올라 섬을 탐험했지만 마르코 폴로가 말했던 황금으로 뒤덮인 궁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기암이었던 산타마리아오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는 배의 잔해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 라 나비다드를 세우고 39명의 선원들을 남겨둔 채 황금의 증거를 가지고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스페인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몇 명의 원주민과 소량의 황금은 스페인 전역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으며 그곳에는 셀 수 없는 황금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무된 왕실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규모의 2차 항해를 지원합니다. 무려 17척의 배와 1200명의 사람들. 이제 그의 항해는 탐험이 아닌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과 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온 히스파니올라 서문 지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남겨두었던 선원들은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살해하다가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한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콜럼버스의 얼굴에서 영웅의 가면이 벗겨지고 잔혹한 총독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약속했던 황금을 스페인 왕실에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히스파니올라 섬의 모든 14살 이상의 타이노족 원주민들에게 끔찍한 조공 제도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원주민은 석 달에 한 번씩 매의 발에 다는 방울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금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의 원주민들은 목화 25파운드를 바쳐야 했으니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대가는 양손을 잘리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이 이 잔인한 형벌로 죽거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갔습니다. 황금 채굴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콜럼버스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왕실에 제안합니다. 바로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원주민들은 매우 순종적이니 훌륭한 노예가 될 수 있다며 수백 명의 타이노족을 산채로 붙잡아 스페인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첫 번째 인간 화물 중 절반 이상이 항해 중에 죽었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노예 무역을 금지했지만 그의 잔혹한 통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폭정은 원주민뿐만 아니라 함께 건너온 스페인 정착민들에게도 향했습니다. 그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히스파니올라 섬은 무정부 상태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본국에서 파견된 조사관은 그의 만행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태양의 제독, 신대륙의 총독 콜럼버스는 쇠사슬에 묶인 채 범죄자로서 스페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시대인들의 눈에도 그의 통치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후 2번의 항해를 더 시도했지만 그는 끝내 황금의 땅을 찾지 못했고 자신이 도착한 곳이 인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1506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채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역사는 그를 오랫동안 잊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뒤 미국이 건국되고 자신들만의 위대한 영웅서사가 필요해지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위대한 개척자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그를 자신들의 자부심의 상징으로 삼았고 콜럼버스 데이는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의 영웅적인 항해 뒤에 가려진 파괴의 역사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카리브 해의 타이노족은 그가 옮긴 질병과 강제노동 그리고 학살로 인해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대량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은 어떻게 다른 시대의 학살자가 되는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패배하고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는 분명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간 비범한 용기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황금을 향한 탐욕과 뒤섞여 있었고 그의 발견은 수많은 사람들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나 악인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진보와 가장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의 기록입니다.